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은 우리 OT에서 여러분 충분히 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인지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과 같이 한 필기 강의가 지금 한 50강 내외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OT랑 별개로 자, 시험은 뭐죠? 시험은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자, 60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60점이라는 점수가 크면 크고 또 작으면 작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50%에서 조금 내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책 보세요. 책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하는 거가 아니고 자 여러분도 그걸 다 하려면 또 시간과 또 뭐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 강의는요 한 80점 80점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목표로 자 이 80점의 목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말로 이제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한 10% 정도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 그걸 만들어 주시는 거가 전체적인 점수 비중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이. 자, 일단 크게 계산 문제는 있죠. 그래서 가능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랑 같이 많이 좀 여러분 숙달되라고 같이 좀 많이 여러 그 패턴의 문제들을 같이 좀 풀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짜증나는 거가 뭐냐면 서술적인 거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외우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자,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또 실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좀 정확히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실제로 공학용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풀어 보셔야 돼. 강의 듣고 가리고 한번 풀어보고 그래야지 자기가 어디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이 아닌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오류를 찾아서 여러분 걸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꼭 눈으로 풀면 안 되고 손으로 푼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서술적인 문제를 봤을 때요. 서술적인 문제에 보통 한 60% 이상, 60% 이상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사지현다형이잖아요. 네 개잖아요.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죠. 응? 근데 60% 이상은 어떤 거야? 뭐뭐 중 틀린 것은. 그쵸? 틀린 것은. 맞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그른 것은. 응? 즉,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미에서 다른 하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걸 하나 찾는 겁니다. 부정적인 거.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부정적인 거 하나를 찾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두 개는 확실히 답이 아닌데 두 개 갖고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러다가 야, 오늘은 며칠이지? 그래서 그 날짜에 해당하는 번호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찍는 거죠. 근데 또 운이 좋으면 그렇지만 운이 안 좋으면 찍는 거마다 또 옆으로 빗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 거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닐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10에서 한 20%가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즉 다음 설명 중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 옳은 것은 찾는 거는 또 의외로 여러분이 부정적인 거 찾는 것보다는 덜 헷갈리게 생각을 하십니다. 비중도 작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뭐뭐 좀 종류가 아닌 것은 종류가 아닌 것은 또는 기타 등등 가로놓기 또는 뭐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뭐런 요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타. 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걸 다 깜지 써가면서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어떻게까지 문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파트는 요 정도만 하십시오. 여기서는 틀린 거가 나오니까 틀린 거에 대한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하다가 실기에서도 반영이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조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일부는 좀 암기하셔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암기가 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에 대해서는 그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강조 있게 뭐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학습 방법은 1페이지서부터 끝에까지 교재를 다 빡빡 써가면서 외우는 거. 그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파트마다의 출제 특성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그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큰 오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아까 우리 목표로 했던 80점 주위에서 여러분 실기 2차 시험을 보실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저를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쉽게 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폐기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폐기물의 정의, 우리 법에 있는 정의를 갖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뭐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뭐 쓰레기, 연소재, 운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정의하고 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법적인 이제 우리가 5번째 과목이 법이잖아요. 법에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주 나오는 건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에 없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의를 보시게 되면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 거기 뭐냐면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람의 생활,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 활동, 자, 요런 용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업 활동에 의해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뭐라고 해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다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요걸 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폐기물 분류 2번 항목으로 가시게 되면 생활 폐기물이랑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거기서 보게 되면 자, 이 사업장 폐기물은 또 어떻게 구분이 돼요? 세 개죠.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 일반,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지정, 그 다음에 요 사업장 일반은 또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사업장 생활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시설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 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생활 폐기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폐기물.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버려지는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이 생활 폐기물 있죠? 이 생활 폐기물에서 응? 가장 우리가 화학 성분으로 분석을 한다고요? 화학 성분으로 분석을 해. 화학 성분 분석을 하면 화학 성분으로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 탄소냐, 수소냐, 산소냐 이런 걸로 분석을 해낸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서 어떠한 이론 산소량이라든가 이론 공기량, 그다음에 기타 등등 가스량, 발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다고요? 괜찮아요. 뒤에 또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